이분이 어렸을 때 88kg까지 쪘던 과거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튼살도 있고 지방세포 숫자도 어렸을 때 너무 많이 늘어나 있어서 성인이 된 이후에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팔 두께가 그렇게 많이 줄어든 느낌이 없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G7 클리닉의 조인배 원장입니다. 오늘은 결혼 앞두고 팔 지방흡입을 하게 되는 두 번째 케이스 리포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지방흡입을 하는 부위는 팔이 제일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왜냐하면 웨딩드레스를 입을 때 팔이 노출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팔이 이렇게 환자분처럼 둥글게 이렇게 실루엣이 연결되거나 옆모습에서도 이렇게 우람한 느낌을 갖게 된다면 웨딩드레스를 입기가 부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저에게 수술을 받게 되었었는데, 사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결혼 앞두고 팔 지방흡입을 하게 되면 적어도 6개월 전에는 수술을 하시는 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왜냐하면 흉터도 흐려져야 되고 바이오분들도 풀려야 되고 만에 하나 생길 수 있는 염증이나 착색도 어느 정도는 회복을 하고 식장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6개월 전에는 하기를 권해드립니다. 하지만 이분은 저희 병원을 좀 늦게 알게 돼서 결혼을 3개월 앞두고 고민 끝에 저에게 상담을 왔던 분입니다. 먼저 사진을 보시면 앞모습에서 이렇게 둥근 실루엣, 부유방에도 볼륨이 많은 게 스트레스였고, 팔을 들었을 때 약간 늘어짐이 있는 이런 볼륨감들, 반대쪽도 이런 늘어진 볼륨감들과 이런 튼살들도 많으셨던 분인데, 이분이 어렸을 때 88kg까지 쪘던 과거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튼살도 있고 지방세포 숫자도 어렸을 때 너무 많이 늘어나 있어서 성인이 된 이후에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팔 두께가 그렇게 많이 줄어든 느낌이 없었다고 합니다. 옆모습에서도 몸통 폭의 3분의 2 이상을 가리게 되는 이 우람함 때문에 웨딩 드레스를 입기가 매우 스트레스였죠. 반대쪽 옆모습도 너무 우람해 보이는 이런 팔의 볼륨이 문제였습니다. 뒷모습에서도 이 둥글둥글한 이런 볼륨감들과 넓어 보이는 어깨 라인, 이런 것들이 웨딩 드레스에 잘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었지만 저에게 상담을 하고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담 왔을 때 인바디를 보시면은 이제 체중은 61kg, 근육은 뭐 표준 정도인 23kg, 그리고 지방은 약간 표준을 오버한 19.3kg였습니다. 줄자로 잰 상완의 제일 두꺼운 곳의 두께는 양쪽 다 31.5cm였습니다. 결혼을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여러 가지 돌발 변수를 고려하더라도 그래도 지방흡입을 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을 하고 저에게 결국 지방흡입을 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했던 수술 당일 디자인을 보시면 하완도 3분의 1 360도로 좀 정리를 해드리고, 부유방 그리고 팔을 들었을 때 늘어진 것도 좀 잘 올리기 위해서 동심원을 그려서 디자인을 꼼꼼히 했었고, 그리고 겨드랑이 안쪽과 가슴 옆쪽까지도 꼼꼼히 디자인을 해서 수술을 했습니다. 옆모습에서도 부유방, 가슴 옆, 위쪽 옆구리까지 꼼꼼히 넓게 디자인이 들어가서 수술을 했었고, 뒷모습에서도 보시면 우람해 보이는 뒤쪽 외측으로 있는 볼륨들을 정리하겠다는 디자인과 견갑골도 넓게 하고 옆구리 쪽도 위쪽 옆구리까지 넓게 제가 꼼꼼히 잘 해드리기로 약속한 대로 디자인을 하고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수술 당일날 이제 뽑은 양은 약간 혈액까지 섞여 나온 총 지방은 3450cc, 그리고 그 중에 위쪽에 떠 있는 순수한 지방만은 1450cc로 매우 많은 양의 지방량을 흡입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흡입을 많이 하게 되면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지요. 바이오본드도 오래 갈 것이고 흉터도 좀 커질 수 있고, 그리고 염증이나 착색이 생길 가능성도 높습니다. 다행히 이분은 회복기에 그런 부작용이 전혀 없이 아주 무난한 회복 과정을 겪어서 저에게 만족하고 헤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수술 다음날 찍은 사진인데, 일단 팔을 보시면은 멍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 병원의 특징이죠. 매우 부드러운 방식으로 수술하기 때문에 손상이 적어서 멍이 조금 드는 것이죠. 또한 이제 결혼 앞두고 하는 분들이 흉터를 매우 예민하게 생각하는데, 웨딩드레스가 거의 팔꿈치가 노출되기 때문에 흉터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날 찍은 사진에서 제가 팔꿈치 주름에 완전히 숨겨서 흉터를 내고 수직 방향으로 한 반을 꼬맨 흉터인데 거의 흉터가 남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1일차 흉터 사진입니다. 그래서 무난한 회복 과정을 겪고 이분이 5주 후에 저에게 경과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수술 전에 우람했던 팔 라인이 수직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알 수 있고, 팔을 든 모습에서도 이분이 이제 처짐 같은 것을 매우 걱정했었는데 수술 후에 처짐도 없이 많이 리프팅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반대쪽 옆모습에서도 이제 늘어져 있던 팔뚝의 볼륨
부분들이 볼륨도 줄었지만 위쪽으로 잘 리프팅 되면서 거의 전혀 부작용 없이 잘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옆모습 사진에서도 우람해 보이던 팔뚝이 많이 가늘어진 걸 알 수 있고, 반대쪽 옆모습도 너무 우람해 보이던 팔이 많이 가늘어지면서 만족도가 매우 높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뒷모습에서도 둥글게 연결되는 외측 팔 라인이 수직으로 떨어지고 견갑골 부위 위쪽 옆구리까지도 많이 정리되면서 수술 후에 덩치 매우 작아 보이고 팔 사이즈도 많이 줄어서 만족도가 매우 높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분이 수술 후에 저에게 이제 인바디를 찍으면서 전후 인바디를 비교해 보았는데, 수술 전에 61kg였던 체중이 57kg까지 4.2kg를 추가로 감량을 하셨고, 근육은 거의 줄어들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지 100g만 근육이 줄었고, 지방은 5kg가 좀 못되게 줄면서 매우 효과적이면서도 바람직한 인바디 변화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줄자로 잰 상완의 사이즈는 제일 두꺼운 곳이 31.5cm에서 최종 26cm로 5.5cm가 감소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혼 앞두고 지방흡입을 하는 부위는 팔이 제일 흔한 부위인데, 팔은 예식장에서 노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부위에 비해서 결혼 앞두고 팔 지방흡입을 할 때에는 더 신중하게 병원을 고르고 흉터나 바이어번드, 울퉁불퉁, 착색 등을 최대한 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병원을 고르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결혼 앞두고 팔 지방흡입의 케이스 리포트 두 번째를 해보았습니다. 안전하고 똑똑한 지방흡입 하세요.